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자극을 줄여주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카페인, 밤 늦은 야식, 에너지 드링크, 당이 많은 간식과 음료, 자율신경계의 불균형과 불안, 불면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틈날 때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추천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쓰고 긴장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할수록 이 부위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쇄골을 한 손으로 잡아서 고정을 합니다. 고개를 반대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고개를 뒤로 약간 젖힙니다. 이때 머리가 맑아지고 편해지는 느낌을 바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실 조증 환자들에게 이건 무조건 하면 좋다 하는 한 가지 운동을 꼽아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주 느리게 뛰는 러닝, 슬로우 조깅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에는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높은 강도 말고 약간 숨이 차지만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중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걷기도 괜찮지만 느리더라도 천천히 뛰는 조깅이 걷기보다는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앞서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이를 제대로 발산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했죠. 너무 빠르지 않게 적당한 속도로 오래 달리는 것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준비했던 에너지를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발산하는 활동입니다. 달리기를 하고 나면 긴장했던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통증 유발점의 자극이 완화됩니다. 또한 운동 중 분비되는 엔돌핀은 스트레스와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달리기가 뇌의 감정 조절 회로의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BDNF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BDNF는 뇌세포의 회복과 성장, 신경 회로의 유연성을 돕는 핵심 인자인데요. 스트레스와 만성 긴장으로 예민해진 우리 뇌의 반응성을 낮춰줍니다.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몸과 마음에 유익한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운동이 너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는 가볍게 달리는 것도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관절이 약해요. 저는 운동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 저질 체력이라서 그냥 걷기만 해도 숨이 차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하는 궁금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할 때 강조하는 첫 번째는 천천히 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달리기는 몸을 다시 싸우거나 도망가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운동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긴장 반응을 서서히 내려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체력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로 운동 강도를 정해드리긴 어렵고 숨이 완전히 차지 않는 속도로 하면 됩니다. 내가 달리면서 짧은 문장을 말하거나 가벼운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의 호흡, 이 정도의 강도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체력 상태에 따라서 체력이 약한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걷는 것보다도 느린 속도로 뛰어도 됩니다. 우리가 걷는 거는 한 발 한 발 이렇게 순서대로 내딛는 거죠. 달리는 것은 한 발 뛰고 한 발 뛰고 양발이 동시에 떠 있는 시간이 있고 착지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뜀박질이죠. 이 달린다는 거는 속도랑은 사실 상관없어요. 아무리 느리게 뛰어도 뛰는 것은 걷는 것보다 운동량이 높습니다. 거의 제자리에서 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보폭을 줄여서 70대 노인이 걷는 속도 아니면 만삭 임산부가 걷는 속도로 뜀박질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걷기보다 훨씬 좋은 운동 효과를 얻고 몸에는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폭을 줄여서 느리게 뛰는 운동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릴 만합니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이런 운동은 무리가 되지 않거든요. 자율신경계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자율신경계에 좋은 음식이란 특정한 하나의 음식보다는 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자극을 줄여주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신경 써야 할 키워드가 혈당 리듬, 그 다음이 소화 안정성입니다. 우리 뇌와 자율신경계는 혈당의 변화를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에 우리 뇌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아드레날린, 코티솔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런 혈당 변동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식은땀이 나거나 새벽에 잠에서 깨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가 고플 때, 공복 상태가 지나치게 길어질 때 공황 발작이나 불안이 나타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좋은 음식의 첫 번째 원칙은 이런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떨어지게 만드는 식사입니다. 달걀, 생선, 닭고기, 두부, 콩 같은 단백질과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양질의 지방은 우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여기에 잡곡밥, 오트밀 같은 혈당 변동 속도가 크지 않은 탄수화물을 충분히 함께 먹으면 우리 뇌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신경계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특히 불면증 있는 분들은 저녁에 탄수화물을 너무 피하면 새벽에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쉽게 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화기와 장의 안정성입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장과 미주신경을 통해서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불편해지면 뇌는 그걸 스트레스로 인식하고 교감신경을 올립니다. 과식,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늦게 먹는 야식이 두근거림이나 불안, 수면 장애를 악화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잘 씹히고 위장에 부담이 적어서 소화가 잘 되는 식사가 자율신경계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장 뇌축을 지지하는 음식들입니다. 채소, 해조류, 귀리, 베리류 같은 식이섬유와 김치, 요거트,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우리 장내 미생물과 염증 반응,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영향을 줘서 뇌와 신경계의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다만 조금 주의할 점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 분들은 이런 음식들이 간혹 가스나 복부팽만, 통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 상태를 보면서 소량부터 천천히 늘리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시금치, 아보카도, 바나나, 견과류, 콩류, 해조류 같은 음식들은 근육과 신경의 과흥분을 완화하는 쪽으로 작용해서 긴장성 통증, 두근거림, 수면 중 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율신경계를 가장 흔들어 놓는 피해야 할 음식도 명확합니다.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당이 많은 간식과 음료, 밤 늦은 야식, 과도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과 불안, 불면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몸을 움직일수록 뇌와 자율신경계는 건강해진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규칙적으로 주 2, 3회 나가서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틈날 때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제자리 느린 걷기입니다. 거실에서 5분에서 10분만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습니다. 걸을 때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바닥을 밟으면서 발 감각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숨이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 동작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걷기라는 리드미컬한 운동이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반복되는 발의 감각이 뇌에 지금 안전하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두근거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세를 걷기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동작을 하는 게 심박과 긴장을 실제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벽에 기대서 호흡하기입니다. 등을 벽에 대고 서서 뒤통수, 등, 엉덩이가 벽에 딱 닿도록 붙입니다. 그리고 배와 옆구리가 움직이도록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 자세는 흉곽과 목, 상부 경추의 긴장을 풀어주고 미주신경을 통해 자율신경계를 빠르게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흉쇄유돌근, 스트레칭입니다. 흉쇄유돌근은 우리 귀 뒤에서 쇄골로 이어지는 근육으로 머리로 가는 혈관, 자율신경이 지나는 길목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이 근육이 긴장되면 목과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고 미주신경이 지나는 경로가 눌리면서 뇌는 지금 몸이 긴장 상태에 있구나 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굳어있는 사람일수록 어지러움, 두근거림, 불안, 머리의 멍함이 함께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쓰고 긴장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생활을 할수록 이 근육은 짧아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방법은 쇄골을 한 손으로 잡아서 고정을 합니다. 고개를 반대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고개를 뒤로 약간 젖힙니다. 이러면서 턱을 가볍게 들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두꺼운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숨을 깊게 천천히 내쉬면서 20초에서 30초씩 좌우로 반복을 합니다. 이때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이 편해지는 느낌을 바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실 조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무엇이 있나요?
이 자율신경 실조는 신경계가 과도하게 각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제도 에너지를 강하게 올려주거나 흥분을 더하게 하는 것은 안 좋고 조율을 도와주는 것이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과흥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칼슘이 신경과 근육을 흥분시키는데 마그네슘은 이 과도한 신호를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근거림, 근육 긴장, 잠들기 어려운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신경계의 에너지 대사와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B5, B6, B12는 코티솔 조절과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만성피로, 예민함, 집중력 저하가 있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일 비타민보다는 복합 B군 형태로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신경염증을 낮추고 신경 전달의 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불안, 우울, 인지기능과 자율신경계의 과민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율신경 실조증에서 조심해야 할 영양제들도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삼, 흑염소 같은 보양제 계열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대사를 끌어올리고 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체질에 따라서 이런 약제가 몸에 맞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율신경계가 이미 과흥분된 상태에서는 두근거림이나 불안, 불면, 열감 같은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쉬어야 될 신경계에 다시 가속 페달을 밟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약 성분들은 한의사의 진단을 받고 내 몸 상태에 맞는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에너지 드링크 혹은 각성 성분이 강한 보충제입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심박수를 올리고 불안과 수면 장애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많은 내용을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몸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이라고 하는 게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원인을 파악하기까지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절대 원인이 없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게 아니다. 자율신경계라는 명확한 시스템이 이상을 보여서 나타나는 증상이고 명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개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너무 괴롭고 왜 나한테만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불편함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면이나 식사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에서 일종의 경보장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 몸이 이렇게 괴롭다고 외치는 것은 그동안 내 몸을 너무 안 돌봐왔다. 내가 내 스스로를 너무 돌보지 않아서 내 몸이 SOS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고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점검한다면은 오히려 나중에 돌아갔을 때 그때 이렇게 괴로운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나를 잘 돌아볼 수 있게 만들었고 내가 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쓴 한의사 김찬이었고요. 저는 부산에서 한의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도 지금 책과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계 이상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가슴 두근거림,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후군, 불면증, 만성피로, 브레인포그 같은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 자율신경 실조라고 하는 게 환자분이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이 생활 습관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동적인 치료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활 관리들을 해야지 재발하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늘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항상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게 항상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설명해 드리려고 해도 환자분이 짧은 시간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천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는 환자분들에게 한약을 처방할 때 편지를 써드렸어요. 지금 환자분의 상태는 이러이러한 상태예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는 이런 역할을 할 거고요. 불면증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런 거 한번 생활 관리 해보세요. 숨 쉬는 게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심호흡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드렸어요.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거의 한 5,000통 이상의 편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이 과정이 저한테도 나름 좀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환자분들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정보가 쌓였다는 거고, 사실 이전에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지만 뭐 학교에서도 배우고 논문도 읽고 학회도 참석하고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어떻게 환자분들이 스스로 생활 관리를 하도록 도와줄까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 환자분들께 편지를 쓰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많이 쌓였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해보니까 거의 책 한 권의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출간하게 된 게 이번에 나온 자율신경계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하루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